테레사 탐 캐나다 최고 공중보건관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심스럽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다 라며 지난 2-3주간 전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간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4,368명이었으며 이는 3주 전보다 약 4,000명 정도가 적은 숫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탐 보건관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각 주별로 진행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이런 조치를 유지해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일일 평균 입원 환자 수는 12% 감소, 일일 평균 사망자 수는 20% 감소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명이 넘었으며 첫 7개월 동안 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몬트리올 생산시설에서 백신을 월 200만 회분씩 생산하기로 계약 체결을 해 향후 원활한 백신 공급이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며 캐나다 정부도 국내 백신 생산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밀 나노시스템 P&I에서 이번 주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전략혁신기금 2,510만 불을 받아 국내 백신 바이오 제조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밀 나노시스템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전염병, 희귀질환, 암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빠르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새 밴쿠버 바이오 제조센터 건설 비용은 5,020만 불이며 연방정부는 이의 절반을 지원했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바이오 제조센터는 2023년 완공 예정이라 당장 가용할 수 있지는 않지만 정부 관계자는 추후 중요 의약품,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전염병 백신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바이오 제조센터는 연간 2억 4천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으며 RNA 백신 기술을 적용한 백신도 생산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밀 나노시스템은 밴쿠버에 들어설 나노 제조센터는 유전 치료 및 백신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최첨단 시설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서스케처완주 및 퀘벡주에도 새 백신 바이오 제조 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킵더디쉬는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 임시 배달료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수요일 저녁 PC 주의 모든 배달 주문에 0.99달러의 새로운 요금을 추가했습니다. 스킵더디쉬, 우버이츠 및 도어대시와 같은 앱은 2020년 12월 27일 기준으로 고객에게 배달하는 데 드는 총 식사 비용의 15%만 레스토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킵더디쉬는 이 조치에 따라 0.99달러의 PC 수수료를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임시 요금으로 인해 고객들이 주전역의 로컬 식당에서 주문이 가능할 수 있게 되며 고객들은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동시에 배달원들에게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배송비 상한제가 적용되는 동안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송비 상한제와 스킵더디쉬의 0.99달러 수수료는 모두 BC주의 스테이트 오브 에메전시가 만료될 때 해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배달 회사들은 메트로 밴쿠버의 레스토랑의 식사에 총 30%까지 요금을 청구해온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수요일 토론토 필욕 지역 학교들은 2월 16일에 더럼 팔튼 지역 및 GTA 지역 각 학교 학생들은 2월 8일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레체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이 결정은 주 최고 보건 의료 책임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책임자협의회의 만장일치 권고에 근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체 교육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온타리오주는 안전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아동의 발달과 정신건강을 위해 학급 내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초중학교가 재개된 후에도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요일에 개교하는 학교는 해밀턴과 윈저를 포함한 13개 보건지역입니다. 토론토, 필 지역, 욕 지역의 학교는 패밀리데이 연휴 이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레체 교육부 장관은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결단을 좌우하는 것은 안전이라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면 보건 최고 의료 책임자의 조언에 따라 다시 주저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최고 보건 의료 책임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는 재개 후 학교 학생 집단 내에서 감염이 확인될 시 그 코호트은 검사가 끝나거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전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처가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학교를 닫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호트와 학교 폐쇄는 상황에 따라 케이스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교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레체 장관에 따르면 주는 학생, 교사, 기타 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학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3억 4,100만 달러의 연방기금을 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연방정부 자금으로 청소인력 증원, 보호구 구입, 학교에서의 공기여과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월 11일 온타리오주 북부의 모든 보건지역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재개한 바 있으며 1월 25일 온타리오주 남부 몇 개 지역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2월 1일 4개 보건부서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 경찰이 약 100명의 사람들이 눈썰매를 타기 위해 언덕에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언덕을 폐쇄했습니다. 할튼 지방경찰은 1월 30일 토요일 오크빌의 관리자들이 언덕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전화를 받고 올드 에비 레인파크에 출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티브 앨럼스 경사는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 외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도 약 65에서 70대 정도 발견됐으며 언덕에 있는 사람도 100여 명이 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언덕 위의 어른과 아이들의 수는 공간 넓이상 신체적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앨럼스는 우리는 온타리오 재개장 1단계 지역 규칙에 따라 사람들에게 흩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는 영상이 참석자 차별 체이어에 의해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체이은 경찰관들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튼 경찰에 따르면 모임에 따른 티켓은 발행되지 않았고 군중들은 평화롭게 흩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벌렌치 캐나다의 예보관 일리아스톰은 보통 눈사태의 위험성은 온난한 기온과 바람, 그리고 눈층 사이의 불안정성에서 기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월 27일 이후 폭설이 내리며 안정적으로 쌓여있는 기존 눈층 위로 현재 30에서 50cm 정도의 새로운 눈이 쌓여 있으며 표면이 따뜻한 기온에 노출되어 있어 매립되었을 경우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덧붙였습니다. 파크 캐나다의 안전 전문가 리사 폴슨 역시 현재 새로운 눈과 기존의 눈층 사이가 불안정하여 슬래브 눈사태의 이상적인 조건이라 말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눈사태 주의 지역은 알버타주 밴프, 쿠트니, 요호 국립공원과 카나나스키스 컨트리, BC주의 글레이셔 국립공원, 노스 콜롬비아, 사우스 콜롬비아 및 카리브스 지역이며 특히 수목이 많은 고산지대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지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조정하고 눈사태 예보를 확인해주세요.